안녕하십니까. 이영돈의 굿모닝 LA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백악관의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이 어제 오후 마침내 협상을 중단한 지 3주일 만에 처음으로 전화 대화를 갖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확정짓기 위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코로나 패키지는 아마도 1조 7천억 달러 안팎에서 타협점을 찾아서 노동절 연휴인 다음 달 9월 8일 직후에 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9월 안에 모두 시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기대하는 세 가지는 1인당 1200달러, 그리고 2800만 실직자들에게 연방 실업수당으로 주당 400에서 500, 600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연말까지 제공하게 되는 거, 그리고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받는 PPP 프로그램을 9월 중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근현대 정치에서 최장기간 이어진 독주 체제가 곧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거의 8년 만에 일본 총리가 교체되면 한일 관계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아베 총리는 중학교 때부터 궤양성 대장염에 시달렸고요. 1차 집권기 때도 이병을 이유로 사임을 했는데요. 다만 어제 즉각 사임하지는 않고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는요, A급 전범이 합세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국제사회의 파문을 일으키고요. 또 우리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에 반발하는 등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죠. 특히 대한민국에게. 재집권한 최근 수년 사이에 일본 사회의 우경화는 매우 심각해졌고요. 따라서 아베 총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면 한일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라는 직을 두 번이나 발목 잡은 이 궤양성 대장염 증상, 과연 뭐길래 이렇게 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할까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는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부분은 직장에 염증을 동반하고요. 이 염증은 결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요. 장내 점막층에 생긴 염증이 악화되면 궤양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환자의 90% 이상이 혈변을 보고 때론 설사, 배변 긴박감, 경련성 복통 등을 호소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데 있는 거죠. 유전적 요인, 면역학적 이상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료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백악관 야외 뒷뜰에서 이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날인 어제 백악관에서 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다른 것보다는 조 바이든은 미국 영혼의 구세주가 아니다라며 70분 내내 바이든 후보를 향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어떤 자신의 비전과 로드맵보다는 글쎄요, 여론조사에서 밀려서 그랬을까요? 바이든 후보 깎아내리기에 주력한 연설이었다라고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같이 느끼실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난주 바이든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가운데 향후 트럼프의 재선이냐, 바이든의 정권 탈환이냐를 놓고 오는 11월 3일 일렉션 2020 대선일까지 피말리는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제 행사가 열린 백악관 잔디바 사우스론에서는요, 1,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간혹 마스크를 쓴 사람이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은 마스크 없이 연설을 들었습니다. 슈퍼 전파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에 이상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LA 지역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 수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제 LA 카운티의 신규 감염이 1,636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636명이 어제 하루에만 보고된 겁니다. 그 전날은요, 1,642명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틀 동안 3,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수요가 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확진자 감염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사망자도요, 어제는 38명만 사망을 해서 그 전날 58명보다 20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100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위스콘신에서 일어난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 총격 사건에 따른 시위가 격화되면서
LA도 시위 확산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 시위 확산과 더불어서 역시 감염증 확산도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내일은요, 이스트 LA 지역에서 열리는 제50회 치카노 모라토리엄 행사가 시위와 맞물려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제2의 확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수치도 신규 감염은 좀 줄어들었는데 사망자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어제 신규 감염 숫자가요, 369명이었고요. 사망자는 29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김광현 선수가 호투의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선발 출장으로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따내지 못했는데요. 딱 1점을 비자책으로 내줬는데 그것도 수비 실책이 너무 뼈아팠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1.69에서 1.09로 더 낮췄고요. 어제 세인트루이스는 리그 최약체인 피츠버그에 3대4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한편 어제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던 경기는 아예 취소가 됐고요. 내일 이 경기는 재개될 전망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이용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